공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우주 공간에서 기준은 있을까요? 그 절대적인 공간에서 우리 지구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소리는 공기를 통해 전파됩니다. 앞뒤로 떨리는 공기의 진동이 우리 고막을 떨리게 합니다. 물에서는 물결파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물 분자들은 위아래 진동을 하지만 에너지는 옆으로 전달이 되죠. 그럼 빛도 에너지를 전달할 매질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빛은 매질이 필요 없을까요? 빛도 파동인데 매질이 필요하진 않을까요? 보이지도 측정되지도 않지만 만약 어떤 매질이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걸 긍정하거나 부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만약 매질의 속도에 영향을 받는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폭이 90m인 강을 배로 건너려고 합니다. 강물이 흐르지 않을 때와 흐를 때 과연 배는 같은 시간 안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배의 순수한 속력은 10m/s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흐르는 물에서는 갈 때는 15m/s, 돌아올 때는 5m/s로 돌아오게 됩니다. 간단한 식으로 도착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한 시각은 흐르지 않을 때는 18초가 걸렸고 흐르는 물에서는 24초가 걸렸습니다. 만약 돛이 시간에 따라 플럭이고 있다면 돛은 다른 모습으로 도착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번 상태로 출발한 돛이 정지한 강물에서는 1번 모양으로 그리고 흐르는 강물에서는 3번의 모습의 돛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이 위치에 따른 상태를 위상이라고 하고 돌아왔을 때 두 배의 위상은 달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에 에테르라고 하는 공간에 절대적 기준이 흐르고 있고 이것이 빛을 진행시키는 매질이라고 합시다. 그렇다면 다음과 같은 실험을 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광원에서 같은 파동의 빛이 반은 통과하고 반은 반사가 되는 반거울을 만나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즉 반거울을 관통하여 오른쪽 거울에 도달한 빛은 다시 반사 후 반거울에 옵니다. 그리고 반사되어 검출기로 들어갑니다. 한편 반거울에서 반사된 빛을 초록색으로 그렸을 때 위에 있는 거울에서 반사가 되어 반거울에 투과가 된 뒤 역시 빛 검출기로 들어갑니다. 만약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모르는 절대 공간인 이 에테르에 대해서 실험 장치를 회전하게 되면 도착하는 빛의 위상들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 도착한 위상들을 같은 위상이라고 합시다. 배에서 변하는 돛의 모양을 1번에서 4번까지를 봤는데 만약에 둘 다 1번으로 도착한다고 합시다. 그럼 이 실험 장치를 회전을 시키게 된다면 에테르에 대해서 빛이 도달하는 시간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2번과 4번의 위상처럼 배의 돛이 바뀌어서 도착하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가 생길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빛도 역시 도착했을 때 다른 위상으로 도달을 해야 됩니다. 이 실험 결과 에테르는 과연 존재한다라는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신이라는 절대자가 존재하듯이 공간에도 절대적인 기준인 에테르는 없었습니다. 지구가 어떻게 공전이나 자전을 하더라도 그리고 실험 장치를 회전시켜도 두 경로로 만나는 빛에 의한 관찰값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실험을 한 마이켈슨은 이를 이용하여 빛의 파장을 구하는 장치인 마이켈슨 간섭계를 선보입니다. 먼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간섭 효과는 바로 물결파의 합성입니다. 여러 물결파가 만나는 지점마다 위상 차이에 의해 진폭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파도는 해안선의 평행한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파동인 빛도 역시 어떤 위상끼리 만나느냐에 의해서 강해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늬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간섭 효과로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빛을 보여준 실험이자 거리를 빛의 파장 정도의 정밀도로 측정한다라든지 또는 물질 속에서의 빛의 속도 변화를 관측하여 물질의 굴절률을 측정하거나 그로부터 여러가지 물리량들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 두루 쓰이는 것이 마이켈슨 간섭계입니다. 레이저는 퍼지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직진하는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상이 균일하기 때문에 간섭에 의한 명암의 무늬가 잘 나타납니다. 만약에 레이저 앞에 볼록 렌즈를 둔다면 초점에 모인 빛은 다시 퍼져나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스크린에 닿게 된 빛은 구면파가 되어 위상과 진폭이 물결처럼 주기적으로 변하지만 이렇게 봐서는 우리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두 개의 레이저를 물결파처럼 합선시켜서 간섭을 일으켜야 무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물결파와 같이 빛도 간섭이 일어납니다. 어떤 지점은 더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합니다. 빛이 진행한 경로가 달라지면 그 무늬도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광축이 일치하지 않으면 간섭 무늬가 나타나긴 하지만 예쁜 모양으로 나타나지는 않게 됩니다. 두 경로에서 온 빛의 광축이 약간 일치하지 않아서 무늬가 나타나도 완벽한 원무늬가 아니게 됩니다. 지금 보는 영상처럼 무늬가 변하고 있습니다.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이 일어나고 있지만 주변에 잔무늬가 있는 것처럼 약간의 노이즈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광축을 잘 맞춰야 합니다. 하나의 레이저에서 나온 빛들이 다시 합쳐지도록 장치를 구성하였습니다. 두 개의 거울에 의해서 반사된 빛들이 스크린에 만날 때 반대 위상으로 어두운 무늬가 나타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거울을 움직였을 때 같은 위상의 상태로 밝은 보강 무늬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계속 움직인다면 이 상세 간섭이 여러 번 반복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빛의 경로의 차이가 발생해서 계속 이렇게 변화된 무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울 1을 거리 D만큼 움직인다고 하면 빛은 거울 1을 갈 때와 그리고 반사되어 돌아올 때 즉 2D만큼의 광 경로차가 발생합니다. 그때 상쇄되어 있었던 어두운 무늬의 개수가 n개라고 한다면 2D가 n 람다 n개의 파장만큼에 해당하는 거리로 계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D와 n 값만 관측을 한다면 레이저의 파장 람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마이켈슨 간섭계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간섭 현상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빛의 파장을 조사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남아있는 이 광학기기는 레이저입니다. 레이저에서 이렇게 빛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이저는 안에 구성용품이 평행광이 계속 같은 크기로 나갈 수 있도록 잡아줬기 때문에 멀리 가더라도 같은 직경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만나는 이 광학기기는 볼록 렌즈인데요. 볼록 렌즈에 진한 요 빛은 한번 모이게 됩니다. 하지만 모였던 빛이 계속 지진하다 보면 또 퍼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출발한 구면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마치 후레쉬를 켜면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보통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볼록 렌즈를 지나면 퍼져나가는 빛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눈으로 보게 되면 렌즈를 통과한 빛이 좀 더 직경이 큰 빛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만나는 이 광학기기는 반거울, 즉 빔 스플리터라고 하는데요. 반은 투과를 하고, 투과를 했죠. 그리고 반은 반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반사가 되는 빛을 만들어낼 수가 있죠. 참고로 이 빔 스플리터는 5는 투과, 5는 반사가 되는 5대5 빔 스플리터입니다. 투과가 된 빛은 직진을 하다가 거울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거울은 앞뒤로 이동이 가능한 거울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요 눈금자들을 이렇게 돌리게 되면 미세하게 이동 거울이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동자를 이동시킨다고 해도 우리 눈에 띌 만큼의 이동 거리가 아니고 몇 마이크로미터 정도로 관찰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동하는 정도를 볼 수가 없는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반사가 일어났던 빛은 이쪽에 있는 거울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 거울에는 이렇게 나사가 있는데요. 이 나사를 이렇게 조절하다 보면 거울의 각도를 조절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결국 다시 반사가 된 빛이 이렇게 반거울을 통해서 투과가 일어나고, 그리고 투과가 됐었던 빛도 다시 돌아와서 반사가 일어나게 되죠. 자, 이 두 빛이 서로 똑같은 축으로 만나도록 우리는 이 나사를 돌려가면서 한번 잡아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구멍을 통해서 멀리 있는 스크린까지 도달을 해보도록 작동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멀리 있는 스크린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크린이 저렇게 있습니다. 자, 스크린까지 우리는 빛을 제대로 만나도록 해줘야겠는데요. 네, 그러면 두 빛이 일치가 되도록 한번 나사를 돌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개씩 가려보면서 확인을 해볼까요? 자, 투과된 빛만 가리게 되면 빛이 여기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반사가 된 빛은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두 개가 가운데가 약간 조금 불일치가 일어나서 좀 애매한 무늬가 만들어졌네요. 자, 나사를 조금씩 한번 돌려볼까요? 자, 돌리다 보면 네, 정확하게 빛이 일치하게 될 때 이렇게 예쁜 무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가운데 부분이 지금 보강간섭이 일어났죠? 그래서 여기 마이크로미터를 돌리다 보면 가운데 부분이 어둡게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상세 간섭이 일어난 상태죠. 자, 상세 간섭이 몇 번 반복되는지를 관찰을 해야 됩니다. 자, 마이크로미터를 한번 돌려볼까요? 그 다음 상세가 일어났고요. 또 그 다음 상세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상세가 또 일어나게 된 거죠. 이게 상세 간섭에서 그 다음 상세 간섭을 알아봐야 확실하게 그 파장의 변화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강 간섭에서 보강 간섭은 구별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보강 간섭의 가장 밝은 지점은 우리가 눈으로 구분하기가 오차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밝을 때와 조금 덜 밝을 때와 그리고 조금 더 덜 밝을 때 이렇게 구분하는 것보다는 어둡고 그 다음 어둡고 이렇게 상세 간섭 부분을 알아채는 게 우리는 좀 더 무늬의 변화를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시작할 때에 돌리면서 거울이 움직이는 것이 정확하게 한 눈금의 1마이크로미터가 움직이지 않아요. 오차가 있습니다. 장치에 오차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돌리면서 한 중간 정도 돌렸다 싶을 때부터 상세 간섭 지점을 찾아서 여기서부터 한 눈금씩 돌려가면서 상세 간섭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가장 정확하게 1마이크로미터가 한 눈금당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한 50번 정도의 상세 간섭을 찾아서 평균을 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 오차를 줄일 수가 있겠죠.